안녕하십니까.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얼 일드 2022년 1월 28일 날 방송한 블룸버그 리얼 일드 금요일 날 방송한 해설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의견도 개진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은 최대한 좀 당겨서 15분 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순서였고요. 2022년 금리 인상 횟수를 서바드라는 3번, 토니 로드리게스는 4번, 그리고 거션 5.38회입니다. 소시에트 제너럴에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느빈의 그 채권 헤드고, 그 다음에 알리안스 버스타인의 채권 코-헤드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프레드,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질 것인지 작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더 벌어질 것이다. 즉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얘기를 하자면은 정부 채권 국채보다 회사채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wider, 그 다음에 약간 더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스프레드, 지금의 이자를 더 주는 만큼, 리스크에 대해서 이자를 더 주는 만큼 리스크에 대한 평가, 시장의 평가가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22의 그 금리 인상은 올해 없을 것이라고 다 봤습니다. 세 가지 주요한 질문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지금의 경기 사이클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나, 둘 다 가능하나 한 것인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팻풋이 시장의 가격이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션한테만 물어봤지만 조나탄 페로가 주식과 그 다음 하이힐드 간의 마켓, 그 고위험 회사채 간의 비교를 좀 요구를 했고요.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될지에 대해서 시장의 붕괴와 관련해서 시스테믹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시점에 시장의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사실 이번에 7번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이 얘기랑 그 다음에 바클레이의 또 얘기가 있습니다. 바클레이에서는 사실은 지금 peak hawkishness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에 정점을 다다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We may be near the point of maximum hawkishness and policy mistake fear. Much froth has already been deflated in highly speculative parts of the markets. Combined with cleaner positioning from fast and systematic money, this could help equities find a floor. 결국에는 이 신속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포지션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지금 시장의 가격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거품이 있었던, 그죠? 거품이 있었던 시장의 그런 구석구석이 가격이 상당히 거품이 빠졌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의 정점이란 얘기는 반대로 여기 주식시장의 바닥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FOMC하고 방금 바클레이 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7번의 그런 그 금리 인상 얘기에 대해서 서바드라는 아무튼 여름에 좀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하다. 여름 데이터. 여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의 피크를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7번 오르게 되면 토니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서 연준이 결국에는 다시 도와줄 수밖에 없다. 시장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실 FOMC 미팅의 의미는 연준이 모든 옵션을 사실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3월달에 50bp 하이크나 아니면은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놨거든요. 이제 그 얘기고, 지금 현재 매파적인 부분이 어디 있냐, 그죠?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시장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흐름을 보려면은 공급망 이슈, 그 다음에 중국의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간으로 보면 여름이 이런 데이터를 좀 수집할 때 중요한 시간이고,
현재 60bp밖에 안 되는 장단기 금리차는 이미 시장이 성장의 둔화를 지금 읽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물론 그렇게 점진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토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역전은 안 오고 그냥 플래트닝, 그죠? 일드 커브의 평탄화만 줄 것이고 결국에는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ECI, Employment Cost Index, 고용주들이 겪는 그 인건비 비용의 데이터를 열심히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처럼 일드 커브는 평탄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결국에는 인버트 역전될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그 채권 시장의 어떤 행태가 앞으로를 설명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장기채에 대한 전 세계 강한 수요 그리고 아직도 네거티브 일드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이 많은 그런 금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상황을 봤을 때 미국 10년 금리가 확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ed 하고 사실은 경기 확장과 인플레이션 통제는 사실 일맥상통하는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서바드라는 1.25% 정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그러면은 사실 연준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다.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의 과정이 사실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는 멀티팩터 모델이다. 그 경제적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미국 외의 그런 성장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정책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제 gershon은 지금은 Fed 작동할 때가 아니다. 거의 한 25% 정도는 시장이 하락해야지 그때 오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노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에 당일에도 이렇게 튀어서 저도 좀 싸진 자산을 좀 더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금방 이제 10년물 가격이 올라가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수요가 있고 아직도 사실은 연준이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적용해서 사실은 그만큼 더 시장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Fed 얘기를 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25% 하락 전에는 연준이 나서지 않을 것이다. 뭐 지금 기껏해야 10% 하락에서는 뭐 꿀떡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대신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유심히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좀 많이 붕괴하는 동안 2.4%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거의 굉장히 이제 잘 방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하게 볼 거는 이 CCC 부분, 트리플 C 부분이 탄탄하게 버텨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 스프레드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투자 적격 등급의 하단과 하이힐드의 상단 간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은 알파를 찾아서 수익을 더 내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어느 시점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냐면 우량한 자산이 내 돈이 쏠리고 안 좋은 자산에서 돈이 빠지면 이때가 이 디커플링, 채권 내에서의 디커플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이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수 오피니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냐 하이힐드냐에 대한 고위험 회사차였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둘 다 지금 비싸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지금의 현재 그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그 스프레드가 타이트한 거, 이 투자 적격 등급과 하이힐드 간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은 2, 3년 전부터 수십 년 전까지는 보면은 BB 부분에 이 BB 부분의 비중이 40%였는데 최근에는 BB 부분이 굉장히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 올라온 것들도 주로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기업의 현금을 많이 기업의 유동성이 좋은 상황이니까 이제 BB로 많이 올라갔을 확률이 있고요. 또 일부는 뭐 내려온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Fallen Angels라고 하지만 아무튼 이 비중이 커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안 나고 금리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이 둘 간에 BBB하고 BB, 이거는 이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너무 큰 주식시장이든 뭐든 이게 사실 자산 가격이 앞으로 많이 상승한다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만큼 성장이 희소해진 시대로 다시 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좀 현금 흐름을 제대로 창출할 수 있는 성장주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요건 이제 제 의견이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걸션에게 이제 다 영감을 얻어서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걸션의 멘트를 듣고 좀 생각하게 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채권 시장 내 이 디커플링에 대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BB vs 하이힐드 내 여기부터가 이제 하이힐드였을까 우리가 이 스탠다드 앤 포스 이거 보고 하이힐드라고 하면은 이 하이힐드 내 BBB하고 트리플 C 요 사이에 사람들의 수요가 이쪽으로 더 몰리고 여기서 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좀 위험한데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한 5% 이상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G로 많이 몰리고 그죠? 여기서 돈이 확 빠진다 그러면 이거 시상한데 이건 뭐 20% 이상의 붕괴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고요. 제일 위험한 부분은 이 A 쪽에 막 몰리는데 이 BBB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들이. 똑같은 투자 적격 등급인데 여기서 빠져나간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럴 확률이 상당히 작지만 이럴 확률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금리가 그렇게 많이 튈 수 없는 요인이 그 유럽과 일본의 그 네거티브 yield asset, 그죠? 마이너스 금리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준다고 하면은 거의 굶주려 했던 금리를 준다고 그러면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10년물을 막 사버리는 거죠. 그죠? 돈을 바꿔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환경 그리고 BBB가 너무 많다는 거는 그죠? 이 부분의 포션이 너무 많다는 거는 한번 여기가 무너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2008년도에도 결국에는 서프라임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걸로 전이된 우리가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쓰레기였던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붕괴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힐드가 무너지는 거는 아주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지만 이 IG 내 BBB가 무너지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LQD라고 우리가 이제 그 ETF 상에 iShares 블랙락의 에서 출시한 IG 관련 AUM이 거의 제일 많은 그런 ETF죠.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LQD 그죠? 근데 여기서 이 BBB의 이 비중이 50%예요. 50%.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도만 해도 제가 꾸준히 이제 ETF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보면은 25% 수준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LQD라고 해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본드의 집합이라고 하지만은 이 중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BBB의 비중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면은 차라리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차라리 그러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BB를 가자. 그죠? 진정으로 이게 과연 이게 트리플 B냐. 그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니까 개인들이니까 Fallen Angels가 역시 좀 그나마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다시 좀 하락한 그 주식시장에서는 Quality Growth 그리고 Tech 결국에는 이들이 주도하지 않겠냐. 그죠? 근데 마지막에 3번에 좀 수익을 내는 진짜 공격적인 성장주는 이건 공부가 필요한 거죠.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계속해서 적자만 낼 것인지 진짜로 조금 버티면은
브레이크 이븐 지나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기회, 돈을 벌려면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그렇죠?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를 지금 다 공매도를 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익을 곧 1, 2년 내에 내거나 아니면 그동안 캐시가 좀 있고 뭐 이런 주식들은 결국에는 지금 오히려 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